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4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강의에서는 이제 근대 자아의식의 발전, 태동, 구미 국가, 그 다음에 보충해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나오는 말이 이제 저는 그랬습니다.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나는 이미 30년 전에 알고 있는 아이템인데, 이제 나도 차차차차 공부하고 이제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자아 자부심 그런 이제 디테일한 거, 개인적인 것은 아주 옛날에 나 자신이 그걸 다 거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 응용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자아 자부심이 정말로 소중한 그런 연구 대상이 아닌가.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또는 우리나라 역사성이나 이런 모든 학문의 추진력을 발휘하려면 자아 자부심이 강하고 올바르고 참되고 애곡되지 않고 그리고 진실된 거, 그리고 탈을 쓰지 않고 가면을 쓴다 그 말이 있잖아. 자기 속마음은 그대로 놔두고 바깥으로는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런 자아 자부심이 중요한 것은 이제 알았는데, 다행히 근래 젊은 심리학자들이 아주 이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강의하고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이게 그런 강의나 또는 국민들의 여론이나 그런 그 탐구할 이제 거리가 생긴 것 아닙니까? 거리란 말이 있습니다. 독재 시대에서는 이제 민주화가 이제 원동력입니다. 저항을 해야 하잖아요. 항상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저항하는 힘이 있어요. 그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것에 그런 이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못 살 때는 이제 잘 살아보자고 기어코 그냥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세운 게 이제 한각의 기적이고, 근데 이제 민주화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우리 독재국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주국가란 말이죠. 그것을 쟁취한 민족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좋아질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현재 내 강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또 그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적용시키고 응용시키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개혁을 달성한다든가, 의식 개혁의 내용으로서 자아 자부심을 깔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숲을 많이 보고 산을 많이 보고 숲을 많이 보고 봐서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결국 나무 이파리, 조그마한 줄거리, 그 나무 한 나무든지 조금 이파리인지 자아는 굉장히 예민하고 세민하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자기의 나쁜 점 좋은 점을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자기가 성찰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자꾸
하면은 마음이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그럼으로써 더 의지력이 더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차차차차 자아 자부심이 강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정신적인 수준이 올라간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행을 옛날에 좀 많이 다녀봐서 미국을 위시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래서 그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자아 자부심을 펼치려고 애를 썼는지 자기들의 국민 의식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강의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아편 전쟁이라는 것은 영국으로부터서 이제 항복을 받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이제 선문 선생이라고 수넌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원래 외과 의사인데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혁명가로 변했습니다. 이제 선문이. 그리고 제 1대 신의 혁명 바로 뒤에 이제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제 1대 총독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거죠. 선문이. 그 다음에 두 번 2대째 이제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루안스카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일종의 군벌이죠. 만주를 토대로 한 군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제2대 중화민국 총통 대통령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면서 청나라 말기 때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이 많았죠. 그 사람이 이제 이용장이란 이제 제자를 두었는데 이 이용장이 외무장관이었죠. 근데 이용장이라는 사람은 항상 서양 국가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외교 활동을 할 때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은 자기들의 자치령의 속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교권을 권리를 행사하고 한다고 항상 주장한 사람이 이제 이용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시진핑이가 이제 트럼프하고 미팅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헛발소리를 했는데 원래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까 우리나라 당연히 거기는 결국 우리나라가 될 거다 하고 시진핑이가 그렇게 뚝심스럽게 그렇게 엉터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분야에 조예가 없는 트럼프가 그러냐고 말이야. 원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구나. 뭐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재밌는 소리인데 하여튼 루안스키하고 이용장은 중국이 그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쇠퇴하고 망해가는 그때도 중화사장을 주장해가지고 항상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말을 이어서 하면은 이제 선문 선생이 이제 루안스키하고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분 이름이 이제 랑치 차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 1900년대 이 사람이 이제 6사람하고 같이 대원을 만들어가지고 유럽을 여행을 했어요. 한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그래서 거기 총리도 만나보고 총선할 때서 어떻게
선거를 하는 건지 처음으로 이제 구경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구자지요. 근데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어떤 외국의 각 분야에서 좀 걸출한 이제 인물들을 6사람을 대동해가지고 이제 유럽을 여행을 했다, 이제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접한 거죠. 그 전에도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아더 스미스라는 이제 서양 작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더 스미스라는 사람은 중국인의 성격이라는 아주 비판적인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지 중국 사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전문가 아니고는 외국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간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아주 중국의 국민성이 좀 안 좋다. 그런 것을 이제 호응한 사람이 루신입니다. 아큐 쟁전의 저자, 아큐가 이제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아큐인데 아큐 쟁전의 저자가 루신인데 루신은 이제 선문과 마찬가지로 의사 출신인데 의사 좀 시작하려다가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도 혁명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태통 사상 거기하고 맞서지를 안 했다, 말년에 가서도. 혁명가로. 그러니까 이제 의식 개혁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밌는 거 뭐냐면은, 루신 시대에, 이분은 그냥 혁명적으로 그냥 급작스럽게 다 바꿔야 된다. 중국의 국민성은 엉터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신이 이런 작품을 통해서 악주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비판을 많이 하죠. 자기 비하죠. 그리고 이제 서양의 문명의 선진국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뒤떨어졌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로 그게 맞다고 하면은 그걸 비난할 것은 아니죠. 그걸 하려는 것은 그것을 잘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빨리 부강한 국가가 된다.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급작스럽게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선배인 앰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교에 대해서 굉장히 한문학, 그 다음에 중화사상에 대해서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상당히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빨리 계획이 안 된다. 정신 수준이 빨리 계획이 안 되는 거다. 천천히 해야 된다고 이제 이게 좀 반대되는 논리를 서로 이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은 둘이 똑같이 그 목적은 똑같은데 하여튼 실행하는 방법에서는 여기는 급작스럽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제 지식인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정국민, 그러니까 일반 국민, 처량하게 이제 여기 나약한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하고 여기는 혁명적이고 점차적으로 하자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인 거를 한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뭐든지 개혁이라는 것은 급작스럽게 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근데 내 경험에서는 점진적으로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차라리 혁명을 해서 빨리 변화시키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사실은. 근데 이제 아더 스미스가 중국인의 성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많이 썼는데 그런데 루시는 그것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번역할 사람이 없어서 루신이 중국말로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번역한 것을 이제 중국 자국민한테 이게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류신이 유언을 했다고. 내가 이 책을 굉장히 중국에서 나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비판적인 이 내용, 중국은 뭐 시끄럽고 뭐 더럽고 뭐 굉장히 나쁜 걸 많이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아담 스미스가 그 책에서.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류신은 이제 동의를 하고 이거 번역해 줬다고,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번역을 하고,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는 번역을 안 했는데,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을 내가 하는 것은 중빙 서류다. 내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동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번역을 해서 내가 공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류신이. 그러니까 자기 국민의 국민성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그걸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혁명가라고 볼 수가 있죠, 류신은. 이제 그런 것이 나와 있고, 특히나 몇 년 후에 중국을 모독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누가. 그런데 이제 모티브는 뭐냐면 아담 스미스가 저기 소설을 낸 그 내용을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옳고 그렇고 서로 찬반의 그 다툼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920년경 그때 이제 아시아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려고 서울까지 왔다고, 그 당시에. 1932년 일제시대지요. 와가지고 단성흥사도 저기 구경하고, 또 원로 영화인들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마치고 다시 북경으로 되돌아간 그런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 누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밌죠. 그 당시에는 이제 개화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개화이기 때문에 서로 앞다퉈서 시작했는데, 여기는 빨리 시작하고 효과 있게 이제 성공을 한 거고, 여기는 지지부진, 여기는 더 지지부진. 그러니까 개화기를 굉장히 늦게 맞이하면서도 효과적으로도 못하고 말로만 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창호 선생님하고, 이제 한국편에 나오겠지만 안창호 선생님하고 저기 이강수 씨가 민족 개조론,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민족 개조론을 이야기하다가 저기 이강수 씨는 이제 반역자가 되어버렸고, 안창호 선은 이어받아서 지금도 종로바닥에 흥사단이 났잖아요. 흥사단은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정신이랄지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흥사단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대들도 서로 존경해주고 있죠. 안창호는 이제 이광수는 완전히 이제 역사 속으로 반역자로 이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여하튼 중국에 대해서 전반기 강의는 짤막하게나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세 사람, 네 사람 여기까지 해서 전반기의 중국 초기 개화기에 활동했던 사람들 움직임이랄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서양화 시킨다는 것은 자부심이 주가 됩니다. 뭐 언론 자유도 좋고, 뭐 부강하는 것도 그렇고,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그렇고, 상업 활동을 발전시키는 것도 있고, 부국 강병, 그걸 하면 결국은 정신도 깨우쳐야지만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하여튼 물질 문명 그것부터 시작한 거죠, 개혁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이제 후반기 중국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로 넘기고 오늘은 이걸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